역시나 이제 극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수학2에서도 많이 다뤄봤지만 어떤 상태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여기선 대신 함수와의 차이점은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점점점 변해갈 때 그 항의 값들은 어떤 값을 향해 갈 것인가를 관찰하고 추측해서 그 값을 맞춰내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기호로는 우리가 이제 리미트 an이라고 쓰고요. 여기서는 이제 수학2에서는 대신에 실수이기 때문에 뭐 x가 3을 향해서 간다 이런 것도 존재했거든요. 3이 아닌 값에서 3을 향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존재하지만 여기서 수열의 항 번호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아요. 굳이 이런 표현을 얘기하자면 그냥 얘는 세 번째 항의 값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향해 간다라는 말이 이게 변수가 이산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건 변수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죠. 그렇죠? 연속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곳을 향해 간다라는 건 그냥 그 특정한 값이 되어버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지. 그러면 사실 관찰의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어디에 가까워질 건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 번째 항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든지 규칙을 찾아서 세 번째 항을 구해버리는 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요. 언제나 n이 어디로 간다? 양의 무한대로 간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의 값, 항 번호가 한없이 계속 커질 때 그때 항의 값은 어떤 값을 향해 갈 것이냐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떠한 상수값을 향해 가면 이 녀석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상수를 향해 가지 않는 상황. 상수를 향해 가지 않는 상황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와 이렇게 진동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통틀어서 발산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열의 항의 규칙을 찾기가 원활한 수열도 있고 그렇지 못한 수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활용을 하냐? 함수라 생각하고 함수의 그래프의 생각을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렇죠? 함수의 그래프 생각을 많이 할 건데 무슨 얘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4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수열의 극한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봤을 때 이런 함수를 하나 생각을 하자는 거지. 4x 플러스 1분의 x라는 함수를 생각할 건데 왼쪽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n이 무한대로 커져갈 때를 관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함수를 관찰을 해보시면 점근선은 뭐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y 점근선도 4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4분의 1인 요런 점근, 요런 그래프가 되거든요. 자, 요 그래프에 1부터 집어넣어 보자 이거야.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요 값이 A1이라는 그 수열의 항의 값이겠죠. 그쵸? 2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두 번째 항 번호일 겁니다. 그치? 이와 같이 무한 번째 항을 향해 가까워질 때 이런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점들을 관찰할 거긴 하지만 이 걔를 그 자연수인 x좌표가 자연수인 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해당되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그 무한대로 갈 때가 어디로 갈지가 파악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고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 녀석들에 한해서는 이 그래프의 개형을 관찰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까지는 안 그려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마이너스 3분의 2에 뭐 n승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할 때도 이런 지수함수는 다 대신 없었죠. 이런 지수함수라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에서는 밑은 무조건 1이 아닌 양수였어야 됐으니까요. 그렇죠? 얘는 양수가 아니니까 지수함수를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1부터 차례대로 집어넣은 항의 번호 정도는, 항의 값 정도는 관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올 거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는 뭐 9분의 4가 나올 거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7분의 8이 나올 거라 항의 값이 요렇게 계속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언젠간 0을 향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관찰해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관찰. 이게 관찰이야. 되게 굉장히 직관적인 단원이거든. 저 뒤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막 계산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치? 물론 이런 규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배워서 계산 비슷한 걸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모든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뭐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뭐 배운 적이 없다고. 그렇죠. 뭐 이런 녀석 그래프는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녀석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극한에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는 게 등장해요. 참고로 증명 못합니다. 고등학생은 증명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이제 의대를 가지 않는 이상,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이런 데를 가지 않는 이상 무언가 자연대, 공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그 모든, 이거는 전국에 있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대, 이공계 학과 학생들 마찬가지야. 1학년 딱 입학하면 뭘 배우냐? 칼큘러스라는 걸 배울 거거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쓸 거야. 칼큘러스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쓸 거야. 몰라, 나도 잘. 이걸 다 배우게 될 텐데, 요 책의 첫 번째 단원이 요 극한의 기본 성질들 및 극한값을 증명을 하는 것들을 이제 거기서 배울 겁니다.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을 이용해가지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증명을 할 거예요. 이거 배우다 보면 아, 여기 수학 공대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그냥 이게 성립하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이걸 어떻게 문제에 잘 쓸 건지만 좀 잘 기억을 하자,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극한의 기본 성질 무엇이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뭐라고 할까요? 뭐 알파. 그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수열이 베타로 갑니다. 알파랑 베타는 지금 상수예요. 알파, 베타 상수라는 말은 an도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수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 두 녀석이 수렴하면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전부 다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무언가 실수배를 한 녀석도 역시나 언제나 수렴한다라는 거야. 얼마로? k 곱하기 an의 극한값인 알파와 l 곱하기 bn의 극한값인 베타의 합, 차, 곱, 나눗셈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단 한 경우만 제외를 하면, 언제만 좀 조심하면 되냐면 요때 요 나눗셈인 경우에서는 뭘 제외해 주셔야 되냐? 베타가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알았죠? 이런 조건만 만족시켜 주시면 수렴하는 극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들이 언제나 성립합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수렴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았죠? 그럼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대요.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대요. 이러면 얘는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디다 쓸 데가 없겠네. 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관찰을 해보면 얘는 0으로 갑니다라는 성질들이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을 하나의 수열로 보고 요 녀석이 0으로 가기 때문에 나눗셈을 제외한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실수배에 대해서는 적용시킬 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내가 아까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이 좀 잘못된 풀이를 좀 많이 가져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잘못된 풀이를 많이 가져가는 문제들이, 내가 여기다가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도 진짜 실수 많이 하거든요. 어디 있지? 자, 봅시다.
책에 없어요. 내가 다른 거 다 적어 놓은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bn 얘가 5로 수렴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플러스 bn이 7로 수렴한답니다. 이때 뭘 구하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애들이 그냥 어떻게 푸냐면 아래쪽에다 2배를 해서 막 그냥 연립하듯이 막 푸는데 이런 풀이가 잘못됐어요. 이 값을 a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고 하는 녀석을 얘가 b라는 값이 된다고 하면 이 녀석은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하여 a 더하기 2b는 7이고요. 5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7입니다. 따라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하시면 2배를 해서 빼면 3a는 14에서 5 빼면 마이너스 9인가요? a는 3이니까 얘는 3으로 수렴합니다. 계산 맞겠니? a는 3이고요. b는 1인가요 그럼? 그쵸? 이러면 맞죠 그쵸? 자 다음 풀이 과정이 어디서 틀렸는지 알겠는 사람. 답은 맞아요. 이렇게 풀면 답이 맞는데 서술형에 이렇게 적어놓으면 진짜 풀이 점수 1점도 못 받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정훈이 살 좀 빠진 것 같다고. 아닌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답이 맞아요. 답은 맞거든요. 많은 애들이 그냥 실제로 이렇게 막 풀어요. 근데 있잖아. 객관식 문제로 나오면 나도 이렇게 풀 거예요. 편하니까요. 답에는 오류가 절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풀이 과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봐봐. 어떤 두 수열을 더한 게 얘가 수렴한다고 할 때 둘 중에 한 녀석만 볼게요.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은 항상 수렴할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뭐 그냥 이런 예. 마이너스 1의 n승. AN을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놓고 BN을 뭐 마이너스 1의 뭐 n 플러스 1승. 이렇게 놓으면 둘이 더하면 언제나 빵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수렴하지만 각각의 수열은 지금 진동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거짓이란 말이야. 즉 여기서 있잖아. 요만큼이 5로 수렴하고 요만큼이 7로 수렴한다고 해서 AN이 A라는 값으로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왜 AN이 수렴한다는 보장이 지금 없다는 얘기야. 물론 객관식으로 나오면 AN의 극한값을 구하면 하고 보기 1, 2, 3, 4, 5번에 숫자 5개가 있으니까 수렴하니까 구하라는 거겠구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답이 그냥 맞아버리는 건데 그렇지? 그거는 수렴하니까 구하라고 했겠구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에서 애초에 AN은 수렴한다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푸셔야 하냐? 식이 이제 좀 간단할 때는 이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수렴하는 두 녀석을 가지고 이 성질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즉 어떻게? 요만큼을 통째로 보통 많이 치환을 합니다. CN이라는 수열로 요만큼을 통째로 하나의 DN이라는 수열로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CN과 DN은 둘 다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렴하는 두 녀석을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실수배는 성립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AN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 DN에서 뭘 뺄 거냐? CN이라는 수열을 뺄 거고요. 그 녀석에 몇 배 해줄 거냐? 3분의 1배를 해줄 거예요. 이 녀석 역시나 언제나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지. 이런 건 그냥 갑자기 막 쓴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BN이라는 수열이 소거가 되게끔 내가 식을 이쁘게 잡는 거야.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해버릴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얘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녀석이 AN이라는 수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다 양변에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 여기도 양변에 n이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하여 3분의 2 곱하기 dn의 극한값은 7이고요. cn의 극한값은 5니까 3분의 7이 14에서 5 빼서 9니까
다 3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런 식의 풀이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서술형은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볼까요? 진짜 내가 이 단원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풀이들을 내가 진짜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좀 조심하시길 바래요. 하나 더 있었는데 써놓은 게 여기 있다. 자, 이 문제 풀려고 하면 열에 9은 맞추거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곱하기 an은 2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 이라는 이런 수열은 7로 수렴한답니다. 자, 우리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0n 더하기 1 곱하기 b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러면 내가 진짜 별의별 풀이를 다 만납니다. 가장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봤던 나는 사실 이런 풀이를 보기 전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풀이를 푸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푸냐면 an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한값이 2가 나오게 하나를. 요만큼 극한값이 2가 나오게. 애들이 보통 이런 거 많이 정하더라고요.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놔버리는 거죠. an을 이렇게 놔버려요. bn을 이렇게 놔버립니다. n제곱 더하기 1분의 7 이렇게 놔버려요. an, bn 이렇게 넣고 그냥 an과 bn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막 계산을 해요. 문제는 이게 답이 맞아버린다는 거지. 객관식은 그냥 막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하지만 간단한 문제들을 항상 이런 거야. 어떤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생각의 근거 자체가 어쨌든 개념은 전부 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고등수학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치? 모든 문제들은 고등수학 안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풀 수 있게끔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 풀이의 시작의 근간 자체가 그 쉬운 문제들을 풀면서 그게 연습이 돼야 하는 거거든. 즉 쉬운 문제들은 그냥 간단한 예들을 우리가 막 집어 때려 넣어가지고 맞춰도 답이 다 나오게끔 구조가 돼 있어. 하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그렇게 풀면 풀리겠지만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그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정석적으로 풀고 쉬운 문제는 맨날 야매로 풀고 막 이상한 풀이로 풀고 그렇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를 맨날 야매로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정석적으로 풀 수 없는, 손도 못 대는 상황이 이루게 된다는 거지. 즉 모든 문제를 일단 이렇게 풀면 그냥 빨리 답이 나온다 정도는 알고 있대. 모든 문제들을 정확한 풀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수렴하는 수열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이런 걸 내가 만들어 줄 거예요. 봐봐. 주어진 녀석을 이렇게 내가 좀 변형을 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an은 반드시 n 플러스 1하고 곱해져 있어야 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왜? 그래야지만 요 녀석 수렴하는 수열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멀쩡한 식에 갑자기 n 플러스 1 써주면 되나? 분모에도 하나 이렇게 같이 써줘서 상쇄는 좀 시킬게요. 알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n은 반드시 n제곱 플러스 1이 같이 붙어 다녀야 되겠죠. 이렇게 붙어 다니면 대신에 원래 식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n제곱 플러스 1분의 10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사실 이 식과 이 식은 아직 계산하기 전이니까 그냥 식 자체는 완전히 똑같은 식이잖아요. 지금 그치?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조금 따로 다시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얘만 남겨놓고요. 즉 분모와 분자에 각각 n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분모와 분자에 각각 n 플러스 1을 곱한 상태인데요.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 그럼 여기다가 n제곱 플러스 1분의 10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봐봐. 요 녀석은 수렴하는 수열이 돼 있고 통째로 하나로 보면 요 녀석 역시 수렴하는 통째로 하나의 수열이 돼 있고 요 녀석 역시 수렴하는 하나의 수열이 되어 있죠. 요 녀석을 통째로 이제 CN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성질들은 배웠잖아요. 얘 얼마죠? CN의 극한값 얼마예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가는 수열의 극한값 10이 됩니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즉, 요 녀석은 그럼 답이 n 플러스 1 곱하기 an 통째가 2가 되는 거고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 통째로 7이 되는 거고 곱하기 10이 되는구나. 답이 35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아주 정석적인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아주 정석적인 바람직한. 수렴하는 수열에 한해서 분모 분자 각각 따로따로 찢어야 돼. 수렴하지 않는 수열에 대해서 각각 따로따로 찢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보시면 뭐 2n제곱 더하기 1분의 4n제곱 이런 거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극한의 성질에서 분모 분자에 따로따로 리미트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를 이렇게 풀면 되겠네.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에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4n제곱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야. 그치? 이유는 간단해요. 수렴하지 않는 수열들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푸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은 마찬가지야. 수렴하도록 만들어주자는 거지. 모든 수열이. 어떻게? 분모와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주는 짓을 하는 거지. 2 더하기 n제곱분의 1분의 4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서 이제 리미트를 이렇게 따로 씌워버리면 3개 모든 수열이 전부 다 수렴하기 때문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인 2 플러스 0분의 4로 수렴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수렴하는 극한의 성질들의 모양을 만들어 주자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 단원과 이 단원, 급수 단원은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기니디 선택형 합답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극한의 성질로 옳은 것은? 자, 열심히 풀고요. 풀다가 이걸 꼭 만드세요. 뭘 만드냐면 발리의 노트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보시면 너희가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맞췄어. 잘했어. 그리고 절대 합답형 문제 이러면 안 돼요. 기니디일이 4개 있는데 기니디만 가지고 막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돼 있는 막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기니디만 딱 정확하게 봤더니 얘가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네. 나머지 하나 안 보고 넘어가고. 시험에서는 물론 그래도 되지만 공부할 때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명확하게 판단이 되고 넘어가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얘를 맞다고 했는데 답지에 틀렸어. 근데 틀린 명제들의 설명을 보시면 보통 발레 하나 딸랑 주어져 있고 끝입니다. 난 어릴 때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왜 이걸 발레만 하나 써놓고 나보고 이걸 어떻게 떠올리라고 발레만 하나 준 거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레를 써놓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결론입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그걸 떠올리는 것이 얘가 틀렸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발레를 찾는 게 결국 더 쉬운 거예요. 풀다 보면 자기가 틀리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 틀리는 보기들을 적어 놓으세요. 이런 명제들은 이런 극한들은 이런 발레를 가지고 있을 때 거짓입니다 라는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다음은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대소관계. 이런 거죠. ANE. 자, 두 수열이 있는데 모든 항이 AN이 BN보다 더 작거나 같답니다. 즉, 첫 번째 항끼리 비교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항을 비교했을 때 AN이 BN보다 더 작대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알파. 이게 수렴한다는 표시죠, 지금. 그치?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베타 bn 이 베타로 수렴하면 무엇을 만족하니? 알파랑 베타를 비교했을 때 또 당연히 베타의 극한값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항의 값이 n축 있고요.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할 건데 bn이 어딘가 베타를 향해 가까워집니다. a는 bn보다 무조건 아래쪽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모든 항을 비교했을 때. 그치? 그럼 수렴하는 극한값이 베타 위로 넘어갈 수 없다 정도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쵸?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등호가 없이
이렇게 써 있는다고 하더라도 요 두 녀석 알파와 베타는 같아질 때도 있다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즉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소관계는 둘 다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둘 다 리미트를 씌우면 없던 등호도 생겨야 합니다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예로 간단히 보실게요. AN이 n분의 2예요. BN은 n분의 3입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BN이 AN보다 항상 더 크죠. 그렇죠?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분명히 수렴하는 걸 안다고. 그치? 둘 다 그냥 0이 되진 않아요. 0에 그냥 가까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극한에서 그냥 극한값이 0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런다고 해서 뭐 이 값이 얘랑 똑같아진다. 특정한 항해값을 비교했을 때 똑같아집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세 녀석이 나올 때도 이런 관계가 되어 있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CN의 극한값이 둘 다 똑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껴져 있는 녀석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 어디로 갑니다? 0으로 갑니다. 이제 미친놈 왜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 이거 진동 좀 안 오게 못 해놓냐 이거? 다른 애들은 이거 진동이 안 오게 해도 된다는데 내 거는 하루 종일 진동이 울려? 죽겠어. 지금 아침에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침마다 얘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니네 마스크 샀어? 니네 끝자리 몇 년생이지? 그럼 오늘이네? 오씨 어디 샀어? 약국. 아 약국에서 파는 건 다 알지. 나도 알아. 내가 약국에서 파는 거 내가 편의점 가가지고 마스크 주세요 그러진 않을 건데 약국이 다 떨어져서 없다고. 지금 오늘 아니면 토요일밖에 못 사는데 이제 토요일 큰일이야. 나 그래서 마스크 막 3일씩 쓰고 있어 지금 하루에. 잠깐만 내 친구한테 이거 이메일 하나 좀 보내주고. 되게 귀찮게 해. 진명아 T수학원 3교시. 잠깐만 메일 하나 보낼게. 10초만 기다려줘. 10초만. 역시나 여기에 등호의 여부와 관련 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꽤 많이 쓰입니다. 꽤 많이 쓰여요. 저 뒤에 이제 삼각함수 넘어가면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에서도 이와 같은 성질들이 성립하잖아. 그치?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요 녀석의 극한값을 그냥 당연하게 요 녀석의 극한을 바로 구하기 힘든 상황들 에서 쓰겠죠. 그쵸? 얘 그냥 구할 수 있으면 BN 계산해서 구할 건데 BN을 계산해서 못 구하니까 써있겠지. 그치? 그래서 앞뒤에 껴져 있는 양 녀석의 극한을 찾자라는 거야. 뭐 어떤 녀석을 말하는 거냐면 뚱뚱뚱뚱뚱뚱뚱 이런 거 얘기해 볼까? 이런 거는 찾을 수 있나? 수열의 극한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함수의 극한은 떠오르는 게 맞는데. 극한을 찾기가 힘든 녀석이 루트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합시다.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합시다. n이 자연수이고요. 그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할 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소수 부분이 맞는 말이네요. 소수 부분. 아닌가요? 정수 부분. 미안해 계속 말 바꿔서.
정수 부분을 AN이라고 하고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0분의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되게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AN의 정수 부분을 한꺼번에 식으로 세울 수가 딱 없다고. 오케이? AN의 정수 부분을 물론 규칙을 찾다 보면 식으로 몇 개를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2의 루트 씌운 값은 언제나 루트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의 루트 씌운 값보다는 언제나 클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작습니다.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보다 n은 자연수니까요. 그렇죠? 얘보단 언제나 작겠죠. 그렇죠? n이 자연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녀석은 n 플러스 1과 똑같고 루트까지 씌웠을 때 이 녀석은 이제 n 플러스 2와 똑같겠죠.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그럼 그냥 n 플러스 1이네요. 그렇죠? 이 녀석의 정수 부분 n 플러스 1이어서 그냥 n 플러스 1 집어넣어서 1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건데 샌드위치 정리 쓰는 문제가 떠오르질 않네요. 또 하나 뒤져봅시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 이런 문제. 예를 하나 들어보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문제가 안 떠올라서 n제곱 더하기 1 n an n제곱 빼기 1분의 n을 만족시킬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an의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다음 두 수열 역시나 an이 바로 뭔지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an이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n 곱하기 an이라고 하는 녀석을 양옆으로 찾아내자라는 거죠. 이 녀석은 반드시 n제곱 플러스 1분의 n제곱보다는 클 거고요.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n제곱보다는 이렇게 작게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갈 때 얼마로 가냐는 양 옆에 있는 녀석의 극한값을 관찰해 보시면 얘도 1로 수렴하고요. 이 녀석도 1로 수렴하기 때문에 가운데 낑겨 있는 녀석도 무조건 1로 수렴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자는 거지. 계산이 얘가 적절한 게 이쁜 게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 뭐 이쁜 게 떠오르는 게 없네요. 이쁜 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자, 없어요. 이 정도 하고 합답형 문제를 좀 몇 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합답형 문제를 좀 몇 개를 봅시다. 이건 책에 있는 문제를 좀 몇 개를 볼게요. 짠짠 짠짠짠짠. 자, 이거는 내가 그냥 한 번쯤 그냥 너희도 나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뭘 볼 거냐면 이 책의 64번 문제를 좀 볼 거예요. 합답형 문제는 반드시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참인 명제는 참인 녀석은 논리적인 해석을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뭐 책에서 개념 정리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성질에 의하여 얘가 성립한다. 이런 논리적인 좀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거짓인 녀석은 반드시 발레를 찾을 겁니다. 반드시 발레를 찾아가면서 좀 연습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자, 기억번부터 볼게요. (64페이지) 64번의 기억번. 자, 다음 수열의 극한에 대하여 옳은 것은 자, 봐봐. AN이라는 녀석이 수렴하면 AEN이라는 녀석이 수렴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뭐라고 설명할래요, 그럼? 대충 느낌은 오지. 왜? 봐봐. 느낌은 와. AN이 항을 관찰해 봤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어떠한 알파라는 값을 향해 간대. 오케이? 지금 어떤 수열이 어떻게 움직여서 알파라는 값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짝수 번째만 관찰을 하는 거지. 그래도 어차피 어떤 값을 향해 갈 거다 정도 직감은 오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거냐 이거야. 오케이? 자, 이 정도로 써보겠습니다. 봐봐.
자, 이런 거야. AN이 자, 뭐 n 플러스 1분의 n 정도 되는 수열. 그냥 내가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수열이 있어요, 그렇죠? 이 수열의 무한번째항을 관찰할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AEN으로 이렇게 바꿔서 짝수번째만 관찰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짝수번째만 관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수열이 어쨌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거잖아, 그치?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거면 어쨌든 결국 내가 관찰하고 하는 녀석은 무한번째 항을 관찰한다, 이 정도로 표시를 해볼게요. 어쨌든 AEN이라는 수열도 AN이라는 수열에서 짝수번째 항을만 관찰할 거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A 무한대라는 걸 관찰하는 관찰의 목표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관찰 목표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아서 당연히 같은 값을 갈 겁니다. 자, 이걸 논리적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AN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의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알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역시나 오케이. 그럼 AN이 수렴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내가 이 n을 어떤 t라고 치환을 해볼게요. t도 역시 자연수겠죠. n이 자연수가 들어가면.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t는 어디로 가요, 지금? 그치? t 역시 무한대로 가겠죠. 자명하죠, 그쵸? 그렇게 돼버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ET라는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AT겠죠, 그치? EN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그치? t도 자연수입니다. t가 무한대로 갈 때 AT라고 쓰나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써져 있나 그 극한값은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요 녀석 참일까요? 요 녀석 거짓이죠, 그쵸? 거짓인 게 좀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오세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진동하는 케이스들입니다. 1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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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마일에서 짝수번째만 관찰하면 마일 계속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쵸? 짝수번째만 봤을 땐 수렴하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이걸 전부 다 합쳐놓고 보면 진동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의 역은 거짓이겠죠, 그쵸? 역시나 니은번도 똑같은 방금과 같은 발레로 거짓입니다. 1마일, 1마일, 1마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쵸? AEN이 수렴하면 AEN-1도 수렴한다. 니은번은 거짓이에요. 짝수번째를 관찰한 녀석이 수렴한다고 해서 홀수번째를 관찰하는 게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수열 함수도 있잖아. 범위에 따라서 따로따로 남아있는 함수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AN이 있잖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n과 n분의 1입니다.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충분히 이런 일반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1, 2분의 1, 3, 4분의 1, 5, 6분의 1 이렇게, 그치? 즉 짝수번째만 관찰했을 때는 충분히 수렴하게 만들지만 홀수번째만 관찰하거나 식 전체를 관찰했을 때는 수렴하지 않도록 충분히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니은번은 거짓입니다. 알았죠? 요런 봐봐. 지금 생각했을 때 참이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거짓이 되는 것들은 좀 따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디귿번 여기다 풀게요. 계속 이어서 다른 밑에 것도 풀 거니까. 자, 민성아. 디귿번 거짓이죠, 그쵸? 아까 여기서 했네요, 그쵸? 리을번 2n번째 AN과 A3n이 수렴하고 6n이 수렴하면 AN도 수렴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짝수번째 항만 관찰해도 수렴하고요. 3의 배수번째 항만 관찰해도 수렴하고요. 6의 배수번째 항만 관찰해도 수렴한대요.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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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것 같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자. 머릿속에 아직 수열이 너무 안 들어있어가지고 수열의 종류들이 너무 안 들어있죠. 자, 이렇게 놔볼게요. 영과 얘는 참고로 수열이라 함은 수의 나열 아무거나 말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를 나열해도 그냥 인범이가 만든 수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나열돼 있냐 그렇지 않느냐만 중요한 거죠. 즉 아무렇게나 막 써도 수열이라고 역시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거야. 두 번째 항 0, 첫 번째 항 1,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0, 세 번째 항 0, 네 번째 항 0, 다섯 번째 항 1, 다섯 번째 항 5, 여섯 번째 항 0 이렇게 2 또는 3의 배수 번호가 되는 녀석만 다 0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즉 근데 수열 전체를 관찰하면 이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쵸? 막 몇 개 0이다가 갑자기 어떤 숫자가 됐다가 몇 개 또 0이다 갑자기 또 다른 숫자가 됐다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저 무한번째 항은 0이 0으로 간다는 거야. 이게 어떤 값으로 간다는 거야. 이걸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치? 즉 이런 것들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야. 어떤 일부를 가지고 일부가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전체가 수렴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야.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그 일부분이 좀 이쁘게 생긴 일부분이든 좀 이쁘게 생기지 않은 일부분이든 그런 일부분들을 관찰해가지고 전체를 관찰을 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오케이? 말이 되게 교묘하게 써져 있어서 일부를 관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전체를 다 관찰하는 상황. 뭐라고? 일부를 관찰하는 것처럼 써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전체를 다 관찰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고서는 그렇잖아. 2의 배수와 2의 배수 번째 항과 3의 배수 번째 항과 6의 배수 번째 항, 이 세 수열에 있는 항을 다 나열해도 AN에 있는 모든 항을 전부 다 관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그 많은 녀석들 중에 여기서 빠진 녀석이 단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단 하나라도 이러면 이 수열은 수렴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절대로. 왜? 걔네들 해당되는 것만 수열을 딱히 식으로 꼭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써져 있는 해당되는 것만 이쁜 값을 가지고 얘는 지랄 같은 값을 갖게끔 나머지 항들은 지랄 같은 값을 갖게끔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열이 AN 하면 뭔가 N으로 식으로 딱 이쁘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배워봤잖아. 우리 AN은 뭐 7의 N승을 뭐 3으로 나눈 뭐 나머지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뭔가 식으로 쓰기 애매한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도 얼마든지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관찰하는 일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자,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볼게요. 65번. 자, 65번은 내가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맞은 것과 틀린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직접. 그 다음에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뿅뿅뿅뿅뿅뿅뿅. 자, 정윤아 몇 번이 맞아? 뭐뭐뭐가 맞아? 기디리. 기디리. 또 다른 친구는? 민성이는? 기디. 그 거시기 또 이름 뭐냐? 인준이는? 기디. 친구는? 기디. 정답은 기디겠네요. 다수결에 의하여 정답은 기디입니다. 그쵸? 네? 진짜요? 다수결이 그렇잖아요. 네. 네. 자, 리엘번 봅시다. 리엘번은 일단 BN이 수렴하는 것까지는 찾아낼 수 있어요. 그쵸? 왜 AN 더하기 BN에서 BN을 빼내는 거죠. 두 녀석을 나눠야 하는데 그 BN의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쵸? 즉 BN이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을 하나를 반례로 하나 들어놓을 수 있겠죠. 그쵸? BN이 0으로 수렴하고 뭐 AN이 또 다른 좀 이쁜 녀석이 되도록 하는 녀석을 잡으면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뭐 리을번은 뭐 이 정도. AN을 뭐 n분의 n 플러스 1 정도로 잡고요. BN을 n분의 1 정도로 이렇게 잡아두시면 AN도 수렴하고요. AN 더하기 BN도 지금 수렴하거든요. 그렇죠? AN도 지금 보시면 수렴하고 AN 더하기 BN도 수렴하는데 BN분의 AN씩 세워보시면 이건 수렴하지 않는다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모로 들어가는 녀석이 0이 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합답형 문제 뭐 이 정도로 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그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그 개념들하고 막 많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좀 할만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특이한 녀석이 나오기 시작하죠. 무엇이냐? 이름하여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극한. 자, 초항이 A이고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초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곱하기 R의 n-1승. 자, 얘가 어떤 상황에서 수렴하고 어떨 땐 발산하는지를 좀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은 만약에 A가 빵이 된다고 하면 요 녀석은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어떤 등비수열의 초항이 빵인 경우는 모든 항이 다 빵이기 때문에 모든 항이 다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요 때는 이제 A가 0이 되지 않을 때는 여기다 이제 따로 정리를 쓸 건데 A가 0이 되지 왜 일이 아니네. 0이 되지 않을 때는 이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이게 수렴하는 값들이 좀 달라질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거듭 제곱하는 횟수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숫자를 들어서 관찰해 보시면 3의 n승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집니다.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진다는 그렇고요. 진동을 하죠. 그렇죠? 진동을 하면서 절대값은 어쨌든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절대값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하지만 뭐 3분의 1의 n승 뭐 이런 것들은 n을 무한대로 갔을 때 0에 가까워진다 정도로 알고 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도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긴 하지만 그 크기는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음 뭐 1의 n승 1의 n승을 봤더니 1의 n승은 그냥 계속 1로 고정돼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n을 마이너스 1을 진동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열이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수직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범위를 나눠 생각할 건데 그 범위를 나눠 생각하는 기준은 절대값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절대값을 왜 이상일 때랑 미만일 때로 나눠요? 등호는 왜 위아래 아무데나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가우스는 왜 1단위로 나눠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똑같이 처리가 되는 것끼리 그냥 같이 묶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즉, 이 수직선 내에서 전체 여기가 R축이라고 하면 이 R의 거듭 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똑같이 처리되는 것끼리 묶어서 한꺼번에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1보다 큰 범위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R의 n승은 전부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립니다. 1의 n승, 2의 n승, 3의 n승, 뭐 5의 n승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버리죠. 그렇죠? 또한 마이너스 1이 있어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을 때는 얘는 R의 n승이 진동을 해버립니다. 진동을 하는데 그 값이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점점 이렇게 퍼지는 진동을 합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0의 n승은 언제나 0일 거니까요. 그쵸? 얘네들은 그럼 R의 n승이 그럼 0으로 수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마지막에 이제 얘네들 1일 때는 그냥 1로 수렴할 거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녀석은 진동을 하죠. 근데 얘랑 얘는 따로 써주는 이유는 요 녀석은 값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진동을 하지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절대값은 변하지 않으면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걸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특히나 이 파란색으로 쓴 두 녀석은 이러한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발산하고 진동한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두 녀석은 이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n승분의 1을 계산을 해보시면 이건 0으로 수렴한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3의 마이너스 2의 n승을 역수치한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 그건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하고 똑같은 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3의 n승도 역수를 취하면 3의 n승분의 1 0으로 수렴한다라는 걸 만들 수 있잖아. 즉 이런 게 외중에 수렴하는 극한을 만들어버리면 수렴하게끔 만들어버리면 그 극한의 기본 성질 같은 것들을 계산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즉, 요 범위에 있는 녀석과 요 범위에 있는 녀석들은 만나면 우린 앞으로 이런 짓들을 저 뒤에 가서 많이 할 거예요. 알았죠? 저 뒤에 가서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공비가 0, 초항이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4개로 나눠질 건데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를 한 녀석으로 같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이때는 뭐? 그냥 발산이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공비가 1일 때는 1로 수렴하고요. 그렇죠?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진동하죠. 진동도 역시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발산이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이 녀석이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고요. 얘는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즉 그래서 이 녀석 어떤 수열 A 곱하기 R의 n-1승꼴로는 이렇게 생긴 수열에 수렴하기 위한 조건. 얘가 수렴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초항이 0일 때는 공비와 상관없이 계속 수렴하고요. 그렇죠? 초항이 0이 아닐 때는 공비가 1일 때 수렴하고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네요. 그렇죠?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요.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수렴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쪽에 등호가 들어간다. 이거를 반드시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급수를 배워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엔 여기 1이 빠져 있기 때문에 1의 여부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조금 더 간단한 녀석, 이런 녀석도 볼까요? 그럼 리미트. 이렇게 생긴 녀석도 태반이거든요. R의 n승. 그냥 R의 n승꼴로 생긴 녀석은 얘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초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인 거잖아요. 그렇죠? 초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을 그럼 똑같이 써보면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R이 빵이거나 또는 공비가 이 안에 들어오거나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어차피 이 범위 안에는 얘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얘가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그냥 이렇게만 써주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야. R이 0이다 왜 쓴 거야? 저기 초항이 0이다를 대신 쓴 거야. 초항이 R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요런 애들도 많이 나오겠죠. 요런 애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이라든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2n-1, 뭐 2n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다른 녀석들은 크게 많이 변하지 않는데 이런 녀석들은 뭘 좀 조심해야 되냐?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알았지? 마이너스 1의 n승은 진동하지만 마이너스 1의 2n승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렴하죠. 왜? 언제나 얼마야? 값이 1이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에 2n 더하기 1승 이런 녀석도 언제나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지, 그치? 이 녀석이 수렴하는 조건은 그러니까 조금 달라져야 한다. 마이너스 1도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나머지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이 마이너스 1일 때만 좀 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아이고. 이제 등비급수에서는 이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런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요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죠. 요런 유형들. 어떤 유형들? 유형 9번에 있는 유형 9, 어디 있지? 31페이지 볼까요? 31페이지. x의 n승을 포함하는 함수라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이 니네 모든 학교 시험지 통틀어서 하나씩은 빠짐없이 꼭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fx야. 분명 fx인데 fx는 x에 관한 함수가 써져 있는데 시작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로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서 무슨 뭐 x의 n승 뭐 플러스 1분의 뭐 x의 n 플러스 1승 뭐 마이너스 2x 뭐 막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오케이. 요런 녀석들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식은 어떻게 생겼으며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하세요.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책에 있는 거 똑같이 따라서 한번 베껴서 풀어볼까요? 왜냐면 내가 막 쓰면은 그래프가 되게 지랄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xn을 포함하는 함수는 그러니까 언제나 요런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요 x 있잖아. 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랑 요 x의 절대값이 1일 때랑 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요 세 개로 나눠서 푸셔야 합니다. 알았죠? 언제나. 그럼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이 0입니다를 잘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요 녀석은 대신에 또 뿔마 1로 나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승은 1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은 진동하고. 대신에 요 녀석이 중요한데요. 요 녀석이 중요합니다. 요 녀석은 무엇을 이용해야 되냐? 그냥 x의 n승 씌워버리면 얘는 발산해버리잖아. 그치? 그렇잖아. 요거 아니면 요거기 때문에 요 범위이기 때문에 아래 n승이 발산해버리니까 뭘 이용할 거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n승 분의 1 요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알았죠? 항상 요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되다. 아이고, 되다. 명심하세요. 이제 내가 계속 미련이 남는데. 이 안에가, 이 n이 이게 간단하게 생겼든 복잡하게 생겼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어쨌든 무언가의 n승 씌워져 있는 함수는 이 무언가가 통째로 이렇게 되게 범위를 나누어서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이 안에가 간단하게 생겼으면 간단한 대로, 복잡하게 생겼으면 복잡한 대로 하시면 돼요. 106번 볼게요. 106번. 자, 다음 중 x가 양수인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뿅뿅뿅뿅뿅. 이거 풀어야겠다. 책에 있는 문제는 니들이 푸세요. 내가 적어온 예를 풀게요. 자,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뿅뿅뿅 x의 2n승 플러스 2분의 2x의 2n 더하기 2승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랍니다. 이 녀석 그래프를 그리세요. 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그럼 내가 어쨌든 거듭제곱이 지수가 2n 플러스 2긴 하지만 x에만 어쨌든 거듭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풀 거예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와 x가 플러스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와 x의 절대값이 이제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풀 겁니다. 자, 요때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땐
요만큼 통째로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녀석을 어쨌든 무한번 거듭 제곱을 하는 꼴이니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 지수 통째가 0으로 수렴할 겁니다. 그치? 그럼 0으로 수렴해. n을 보내면 fx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통째로 이렇게 0이 돼서 없어질 거라는 거죠. 즉 2분의 1이라는 요런 식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얘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상수니까 그대로 고정돼 있을 거고. x가 1일 때는 결국 그냥 f1은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1의 2n승은 어차피 1로 고정된 상수고 여기도 1의 2n승 고정된 상수니까요. 3분의 3 정도가 되겠죠. f1은 1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f-1은 진동하지 않죠. 지수가 다 짝수이기 때문에 2n과 2n 더하기 2는 짝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2n승과 마이너스 1의 2n 더하기 1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전부 다 1의 값을 갖습니다. 그치?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얘랑 똑같은 값을 갖겠네요. 이 값도 1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자, 마지막 요 녀석인데요. 요 녀석은 바로 계산 못 하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이나 x 2n 플러스 1승이나 얘네 둘은 둘 다 발산하기 때문에 그치? 이 자체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x의 2n승분의 1, 요 녀석이 이제 0으로 수렴하죠. 그쵸?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x의 2n승으로 각각 나눌 거예요. 알았죠? 자, fx의 분모와 분자를 각각 아직 리미트 계산하기 전입니다. 분모와 분자를 각각 x의 2n승으로 나눠주시면 1 플러스 x의 2n승분의 2 이렇게 써지고요. 얘는 x의 2n승 나눠도 아직 2x 제곱 이만큼 남죠. 그쵸? 그 다음 더하기 x의 2n승분의 1입니다. 그 상태로 잘 보시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알았죠? 즉 리미트를 따로 적용할 때 이 녀석 통째로 상수 취급을 받습니다. 그치?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상수 둘 다 가만히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 둘만 0을 향해 가겠죠. 그쵸? 이해됐니? 그러니까 1 더하기 0분의 2x제곱 더하기 0으로 수렴할 겁니다. 얘는 상수 취급을 받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갈 땐 이 녀석은 꼼짝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상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2x 제곱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2분의 1이라는 함수를 그리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2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뿔마 1일 때는 둘 다 1이라는 함수값을 이렇게 갖고 있을 거고요. 그쵸?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일부분 뿔마 1 집어넣으면 둘 다 2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저 주어진 함수가 fx의 그래프입니다. 라는 얘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이렇게 그 그래프를 x의 n승이라는 녀석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들은 전부 다 언제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알았죠? 모든 녀석을 계속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파트는 이 정도로 하면 끝나고요. 여기서 이제 극한 활용 문제가 좀 남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세상에 활용처럼 쉬운 게 없어요. 특히나 극한 활용들은 좀 심해요. 쉽습니다. 문장제로 되어 있는 극한 활용들은 내가 알려줄 거라는 건 사실 극한의 도형의 성질들을 니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도형의 성질들을 몰라서 못 푸는 겁니다. 살면서 한 1000번은 본 삼각형이죠. 3대 4대 5. 그렇죠? 직각삼각형. 레저본 반지름 얼마일까요?
어떻게 찾죠? 그럼 내접원 반지름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빨리 해보라고요? 비트는 없어도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는 곳 있을 거 아니냐? 이상하게.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AN이라고 한대요. 자, A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뿅뿅뿅뿅뿅뿅뿅뿅.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극한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그냥. 이거 중학교 2학년도 할 수 있는 수학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 길이 구하래요. 당연히 두 개 길이 똑같죠, 그쵸? 그쵸? 잘 보세요. B 더하기 C예요, 둘이, 그치? B 더하기 C입니다, 그치? 근데 이거 두 개가 A죠. 이거 두 개. 이만큼 더하면 A입니다. 그치? 그럼 얘네 둘은, 자, 잘 봐. B 더하기 C에서 A를 빼면 이 두 개가 남네요. 그 둘은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녀석당 얼마씩? B 더하기 C에서 A를 뺀 값의 반절이겠네. 2분의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1 빼기 루트 2n제곱 빼기 1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이건 뭐 문제, 내가 일부러 이런 건 좀 이쁘게 찾을 수 있니?
물어봤던 거예요. 얘 똑같아요. 왜냐면 얘도 여기가 RN이잖아요. 얘는 여기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가 정사각형이 생긴다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RN입니다. 그치? 그럼 내가 요 길이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여기가 루트 2n 플러스 1 나오죠 지금. 그렇죠? 여기가 루트 2n 플러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요 RN은 루트 2n 플러스 1 더하기 n 빼기 n 플러스 1을 얼마로 나눈? 2로 나눈 값이구나. 반지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얘 더하기 얘에서 얘 뺀 거를 2로 나눈 값이랑 똑같을 거라는 거지. 왜? 여기가 RN이지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RN이기 때문에 요 RN은 얘 더하기 얘에서 얘 빼면 되겠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m 더하기 맞죠? 그쵸? 요놈 제곱에서 요놈 제곱 빼서 루트 씌운 값이니까.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뭐 도형의 성질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뭐 보조선들 긋는 방법. 부채꼴 나와 있을 때 부채꼴이나 원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애들이 보조선들을 진짜 많이 못 긋더라. 뭐 이런 그림도 많이 봤을 겁니다. 무슨 원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원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또 중심이에요. 반원의 큰 반원의 중심입니다. 중심에서 딱 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대요. 니네 이거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나? 여기가 6이야. 작은 원 반지름 찾아볼래? 예를 들어 큰 원의 반지름이 6일 때 내가 그냥 숫자로 주어진 겁니다. 숫자로 놓고 찾는 거나 뭐 문자로 해. 큰 원의 반지름이 저 원의 반지름이 뭐 n일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을 an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이나 부채꼴 내에서는 그어야 하는 보조선들은 그냥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정현아, 이 길이가 600이 R이야? 아니요.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알루트 2. 왜죠? 어디가 알루트야? 4가 아니라 그어야 하는 보조선들을 다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쉬운 문제로 가볼까요? 이거는 많이 풀 겁니다. 부채꼴이고요. 부채꼴이 부채꼴이 이렇게 있어요. 부채꼴이 부채꼴 안에 내접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얘 6이래요. 부채꼴의 반지름 찾아볼래요? 이거는 거의 다 풀걸? 이 문제나 저 문제나 내 눈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 문제나 저 문제나 내 눈엔 다 거기서 거긴데 너희들 눈엔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모두가 지금 이 보조선을 그리는데 모두가 이 보조선을 다 그리네요. 모두가 이 보조선을 다 그려서 푸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 선이 하나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600이 R이네. 그렇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600이 R이에요. 그럼 요 길이 얼마죠? 수직? 뭘 못하고 있죠? 중심각이 얼마다 이런 거 주어졌겠네요. 그쵸? 중심각이 얼마라고 안 주어지면 못 푸나요, 혹시? 그러네. 중심각이 안 주어지면 못 푸네요. 그쵸? 여기 30도라고 할게요. 여기 30도. 이러면 다 풀 수 있죠. 얘는. 그치? 중심각이 안 주어지면 못 풀어요. 미안해요. 자, 중심각, 애초에 처음 부채꼴 중심각 60도짜리라고 해봅시다. 안 주어지면 못 풀었네. 자, 똑같아요. 봐봐. 저 왼쪽 원에서도 이런 보조선이 하나 필요하다고. 이게 어쨌든 큰 부채꼴이니까 바깥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안에 있는 원의 중심을 지나서 이쪽 원 끝까지 닿는 이런 보조선이 하나
필요한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소문자 R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큰 반원의 반지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큰 반원의 반지름이랑 똑같기 때문에 요 길이가 6-R이 됩니다. 요 아이디어에다가 니네가 그은 투원의 중심을 연결한 보조선 같은 걸 같이 활용을 하시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 요렇게까지는 다 했을 건데 중심끼리 연결하고 이렇게 딱 찾아서 요 길이가 전체 3이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려서 요 길이가 3+R이고요. 요런 까지는 다 했잖아. 그치? 그럼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를 H라고 놓고 요 길이 H, 가로 길이를 H라고 놓으면 위에 있는 삼각형에서 H의 제곱은 3+R 제곱 빼기 3-R의 제곱.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3-R이니까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아래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H 제곱은 6-R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니까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면 R 값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림을 내가 너무 쥐똥만하게 그려가지고. 요런 그림, 요런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라는 거지. 요 길이가 3-R, 여기서 여기까지가 R,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3-R,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6-R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H라고 놓고 요 선을 요쪽 피타에서 H 제곱은 하나, 요쪽 피타에서 H 제곱은 하나 이렇게 놓겠다는 거야. 그럼 R도 H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사실 중학생한테 풀라고 해도 별반 문제가 없죠. 그렇죠? 중학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 중학교 문제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둥두둥. 자, 이런 것도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직선 L의 기울기 얼마예요? 이렇게 이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찾았어, 정연아? 그쵸, 그런 생각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야. 내가 이거를 피타고라스 써서 이런 길이들을 다 찾아서 기울기를 찾으면 모두가 찾을 수 있다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그치? 니들이 이걸 못 찾을까봐 여기 길이 찾아보세요 했을 때 못 찾는 사람 없을 겁니다. 피타고라스부터 차근차근 써 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내가 의도하는 건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요각의 탄젠트죠. 그쵸? 요각의 탄젠트를 예분의 예라고 보기 때문에 얘를 기울기를 요각의 탄젠트로 보는 건데, 요각의 탄젠트는 요 삼각형에서 예분의 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3하고 1이니까 여기가 이제 2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예분의 예가 기울기가 2루트 2분의 1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그려본 겁니다. 알았죠? 혹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고1 과정을 나한테 또 안 배웠거나 이런 걸 어디 가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못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좀 쉬었다가 조금 쉬었다가 잊지 마세요.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극한의 기본 성질들을 어떻게 잘 논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추상적인 이 생각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값을 찾아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활용 문제들은 사실 연습하다 보면 그런 기본기만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연습하다 보면 금방 늘 수 있는 녀석들입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네, 프린트들을 좀 나눠줄 거예요. 프린트를 좀 풀어볼게요. 오늘 알았죠? 저 영상 찍고 있었지?